유아까지 연락 한 번 안 했어. 그 한마디가요, 양현빈 얼굴을 웃기려고 던진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스스로를 찌르는 말이었더라고요. 황보혜수 부사장이 왜? 라고 묻는 순간 양현빈은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해요. 우린 어차피 안 되는 사이였거든요. 황보혜수는 양가 집안이 원수라도 되냐고 반문하죠. 그때 양현빈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 타이밍이 너무 아파요. 인정하는 순간 이미 진 거잖아요. 사랑을 시작도 하기 전에 스스로 끝내버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말을 하면서도 양현빈은 공주와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들춰보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안 되라고 말할수록 더 끌리거든요. 공주와의 디자인이 예전보다 덜 튀고 더 안전한 방향으로 정제돼 있다는 걸 황보혜수가 짚어내면 양현빈은 웃지도 못하고 딱 한마디만 해요. 회사에선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 말이 공주와 입에서 나왔다고 들은 순간 양현빈은 속으로 더 무너집니다. 예전 중학생 공주와는 누굴 지키려고 자기 몸부터 던졌던 애였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자기 감정을 지워가며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안쓰럽고 또 멋있어서 더 흔들립니다. 공주와도요, 오해 들어가면 진짜로 대조를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들로요. 돈가스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 유학파라는 것, 본가와 회사 근처 동선이 이상하게 겹친다는 것. 그리고 공주와는 결정적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설마 그 사람 이름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공주와는 심장이 내려앉아요. 이름이 너무 익숙하니까요. 양현빈. 그 이름을 입술로 한 번 굴렸을 뿐인데 중3 때 그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그때의 현빈, 그때의 자신, 그리고 그 뒤로 연락이 끊긴 공백까지요. 공주아가 선택하는 곳은 뻔하죠. 그때 그 돈가스집. 사람은 확인하고 싶을 때 기억이 박힌 장소로 가게 되거든요. 공주아는 오랜만에 가보자면서도 사실은 스스로를 시험하는 중입니다.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기다렸나? 아니면 그냥 미련이었나? 근데 그 타이밍에 양현빈도 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둘이 마주치죠. 서로가 서로를 보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공주아가 먼저 입을 열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성미. 공주아의 엄마 한성미는 이미 결혼은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공주아가 아직 결혼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요. 한성미는 미리 막아버립니다. 양동익 아들도 너 좋아했잖아. 공주아는 그 말에 얼어붙어요. 엄마 알고 있었어? 한성미는 단호해요. 알고 있었지. 그리고 더 잘 알아. 그 집안이랑 엮이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공주아는 또 한 번 상처를 확인합니다. 나는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실수였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던 공주아잖아요. 그래서 공주아는 반대로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은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엄마가 실수라고 말했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으로 증명하고 싶어질 수도 있거든요. 한편 온정시장 상인회장 선거는요. 5회에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제 이벤트 싸움이 아니라 사람 싸움으로 넘어가요. 양동익 쪽은 차세리가 판을 설계합니다. 차세리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겉으로는 웃고 말도 예쁘게 하는데 속은 차갑습니다. 민심을 읽는 게 아니라 민심의 방향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멋있는 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니까 소름이에요. 차세리는 한성미를 노립니다. 한성미가 남자랑 만난 사진을 불륜처럼 보이게 퍼뜨리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한성미가 괜히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성미는 사진을 지웠다 같은 표면만 믿지 않아요. 사람은 흔적을 남기거든요. 한성미는 카페 CCTV를 먼저 뜹니다. 그리고 거기서 딱 잡아내죠. 몰래 찍는 건 한성미가 아니라 차세리였다는 증거. 이때 한성미가 차세리를 대하는 방식이 재밌습니다. 화를 내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되게 차갑게 정리해요. 정정당당하게 붙자. 어부지리로 이기는 건 내 성격이 아니야. 이 한마디가요, 차세리한테는 더 치욕이에요. 자기가 더러운 방법을 쓰려고 했다가 역으로 품격으로 눌려버린 느낌이니까요.
그 여파로 공정한 쪽이 갑자기 유리해집니다. 공정한은 원래 시장 사람들한테 오래 신뢰를 쌓아온 사람이라 이런 인간미 판이 열리면 강해요. 게다가 공정한은 선거를 이용해서 정치를 하려는 타입이 아니라 사람을 살피는 타입이잖아요. 상인들이 그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륜 소문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송국 쪽은 더 예민하거든요. 한성미가 준비하던 프로그램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미와 정아는 고육지책으로 부부 사이 좋아 보이는 콘셉트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어색한 동거의 시작입니다. 한성미가 온정으로 내려오면서 집에 방이 모자라서 결국 공정한과 한 방을 쓰게 되죠. 둘이 욕실을 번갈아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너무 웃기고 너무 살벌합니다. 말이 없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둘 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까지 남이었나 싶은 거죠. 한성미는 침대에 앉아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닥에서 자. 공정한은 기가 막혀요. 내 허리. 한성미는 표정 하나 안 바뀝니다. 이불 깔아놨어. 거기서 자. 공정한이 바닥에 눕고 한성미가 침대에서 눕는 그 장면 자체가 냉전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공정한이 슬금슬금 침대로 올라오려는 순간 한성미가 벌떡 일어나요. 뭐 하세요? 공정한은 순간 당황해서 말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허리가 너무. 한성미는 단호하게 한 번 더 못 박죠. 바닥. 이게 웃기면서도요. 사실은 둘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침묵으로 눌러두고 있다는 증거라서 더 흥미진진합니다.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생활로 싸우는 거니까요. 그 사이 회사에서는 공주아가 또 다른 문제를 처리합니다. 같은 디자이너가 저지른 사건의 진짜 범인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공주아는 단호하게 처벌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봐주느냐? 공주아는 후자를 택합니다. 용서라는 말이 여기서는 착하다가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눌러버리는 선택이 돼요. 내가 더 잘하면 된다. 이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모습을 복도에서 양현빈이 보고 마음이 더 흔들립니다. 원수 집안 딸이라서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해놓고 정작 공주아가 일하는 모습 하나에 마음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양현빈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때 그 애가 맞네. 내가 좋아했던 공주아가 지금 여기 있네. 그리고 양은비는요. 5회에서 캐릭터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차셀이랑 계속 부딪히는데 사실은 미워서가 아니라 버림받을까봐 먼저 밀어내는 타입이라는 힌트가 계속 깔리죠. 양현빈이 은빈에게 툭 던진 말이 결정타가 될 거예요. 너 새엄마 좋아하잖아. 현빈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무너집니다. 들킨 거죠. 자기 마음을 들킨 순간 이제는 더 못된 척이 아니라 진짜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공주아는 사실 돈가스 집에서 양현빈을 확인하려고 갔는데 확인이 아니라 폭발을 만나버린 겁니다. 양현빈이 들어오고 둘이 마주치고 공주아는 입술을 뗄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말합니다. 양현빈 맞죠? 그 질문 하나예요. 양현빈이 순간 숨이 멎습니다. 양현빈은요, 기뻐해야 맞아요. 공주아가 드디어 자기를 알아봤으니까. 근데 양현빈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공주아가 자기를 알아본 순간부터 이 사랑은 시작이 아니라 전쟁이 되거든요. 양현빈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이제야 알아봤네요. 공주아는 거기에 또 찔립니다. 미안해요. 진짜 몰랐어요. 근데 양현빈은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양현빈이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그동안 보고 싶었어였거든요. 공주아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유학 갔을 때 왜 연락 안 했어요? 그 질문이요. 그냥 질문 같지만 사실은 원망이었습니다. 공주아도 그때부터 한 번쯤은 기다렸다는 뜻이니까요. 양현빈이 대답합니다. 했어도 달라졌을까요? 공주아가 말을 잇지 못하죠. 양현빈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린 원래 안 되는 사이였잖아요. 여기서 공주아는 딱 갈립니다. 눈물이 나려다가도 오기가 올라옵니다. 공주아는 외유내강이잖아요. 공주아가 고개를 들어 말합니다. 안 되는 사이라고 누가 정했는데요? 양현빈이 그 말에 잠깐 흔들려요. 공주아가 더 밀어붙입니다.
원수 집안이면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평생 가족 뜻대로만 살아요? 양현빈은 반박을 못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아버지 양동익 뜻대로 가문 뜻대로요. 근데요, 이 장면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그 집안이 너무 좁거든요. 돈가스집 같은 곳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건이 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6회 후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능성 높은 인물은 양은빈이에요. 은빈은 눈치 없이 들어왔다가 공주아랑 오빠 현빈이 마주 앉아 있는 걸 보고 얼어붙을 수 있죠. 오빠? 공주아도 놀라죠. 은빈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합니다. 끝났다. 왜냐면 은빈은요, 집안 분위기를 제일 빨리 타는 캐릭터거든요. 이게 들키면 바로 전쟁입니다. 혹은 더 센 버전은 차세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차세리는 우연을 가장해 확인하러 올 수 있어요. 양현빈의 동선을 늘 체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세리가 공주아를 보고 웃으면서도 웃음이 눈에 안 닿아요. 어머, 오랜만이네. 우리 현빈이랑 아는 사이였어? 이 한마디면 공주아는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왜냐면 차세리의 말투는 질문 같아도 사실은 경고니까요. 그리고 이 돈가스집 재회 사건은 바로 한성미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 이유요? 오진아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소문을 제일 빠르게 캐치하는 사람이요. 원장님 딸이 양쪽 집안 아들이랑 밥 먹더라. 이 말은 순식간에 퍼질 수밖에 없죠. 온정시장에선요, 소문이 뉴스보다 빠르거든요. 그날 밤 한성민은 공주아를 붙잡습니다. 말투는 차분한데 내용은 단호합니다. 너 오늘 양현빈 만났지? 공주아는 숨을 멈춥니다. 엄마가 어떻게? 한성미가 끊어요. 엄마가 어떻게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만난 게 중요한 거야. 공주아가 말합니다. 우연이었어요. 한성민은 웃지도 않습니다. 우연이면 더 위험해. 내 마음이 준비도 안 됐는데 끌려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한성민은 여기서 결정타를 칩니다. 양동익은 너랑 현빈이 엮이는 순간 내 인생을 공격할 사람이야. 공주아가 욱해서 되묻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도 나 공격했잖아요. 이 말이 터지는 순간 모녀 갈등이 본격적으로 폭발합니다. 공주아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쏟아낼 수 있어요. 엄마는 나한테 늘 완벽만 요구했잖아. 의사 면허도 집안 체면도 내 인생이 다 엄마 인생이었잖아. 한성미 표정이 잠깐 흔들립니다. 왜냐면 한성미도 알고 있거든요. 딸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한성미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완벽을 강요했어. 근데 그건 너 지키려고 그랬어. 공주아는 그 말을 믿기 어렵죠. 지키려는 말이 왜 늘 상처로 남았는지 공주아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바로 그 순간 공정한이 중간에 끼어듭니다. 공정한은 원래 집안에서 중재자인데요. 이번엔 중재가 아니라 한성미와 정면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제 공정한은 상인회장이 됐고요. 밖에서 존경받는 사람인데 집에서는 바닥에서 자는 사람이잖아요. 그 괴리감이 쌓였거든요. 동거가 여기서 폭발합니다. 공정한이 말할 수 있어요. 성미야, 공주아 인생은 공주아가 결정해야지. 한성미는 바로 받아칩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늘 착한 척만 하잖아.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건 당신이 방관했기 때문이야. 공정한이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한성미 말이 너무 아프거든요. 공정한은 가족을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 해결한 적은 많지 않았던 사람이니까요. 한성미는 여기서 또 던집니다. 당신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적 있어? 공정한이 대답을 못해요. 그 침묵이 한성미를 더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바닥 사건이 다시 터집니다. 이번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감정이 실려요. 공정한이 바닥에 누웠다가 조용히 일어나 침대 쪽으로 다가갑니다. 한성미가 눈을 뜨고 묻죠. 또 뭐 하려고? 공정한이 낮게 말합니다. 허리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이라서 그래. 한성미가 잠깐 멈칫할 수 있어요. 공정한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밖에선 다들 나 존경한다는데 집에선 당신 눈치만 보네. 나도 숨 좀 쉬자.
이 말이요, 공정한이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꺼내는 순간입니다. 근데 한성민은 쉽게 풀리지 않아요. 한성민은 감정을 풀기 전에 먼저 통제를 하니까요. 숨 쉬고 싶으면 나랑 대화부터 해. 도망치지 말고. 공정한은 그 말에 또 멈춥니다.